자, 이말 올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수는 약보합인데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800여 개, 하락하는 기업의 개수가 1,300여 개. 하락 기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보면은 뭐 등락주의라고도 뭐 그죠. 전문적으로 하지만 네. 체감은 무겁다. 뭐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기업은 또 계속 점검해봐야 되니까 조금 한숨 고르면서 네. 낙폭 과대주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SBB 테크라고 해서 SBB 테크. 네, 생소하실 한글로 수도 돼 있죠? 있고 SBB 테크. SBB 여기 테크이고 화살표 점수를 혹시 준다면 7점. 7점을 화살표 네. 7개, 10개 중에 7개.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로봇 이제 감속기 이제 회사이고 SPG. SPG RS 오토메이션 뭐 비슷하게 비슷하겠네요. 실제로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로봇 감속기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애초부터 10년 넘게 만든 회사고 이제 일본 예전에 일본 그 국산화 관련 이슈 있었을 때 수출입 규제 할 때 국산화를 성공한 베어링이나 감속기를 네. 국산화 최초로 이제 국산화 만든 쉽지 않은데. 네, 기업이고 이게 베어링을 깎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깎는 기술이 되게 어렵다고. 18년도에 KPF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좀 더 정밀한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이제 25%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이 나오는 만큼 사실 뭐 로봇 관련 회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가치가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나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한 로봇 투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로봇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워낙 이제 잘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한동안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분쟁 사태가 오히려 국내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또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감속기 회사, 뭐 SBB 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물량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상당히. 네,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4분기는 어느 정도 뭐 적자에 향하고 있지만은 이게 대부분의 로봇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7점 정도도 좀 사실 8.9점까지 고민하다가 7점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뭐 보호 예수 물량도 있을 거고 나중에 추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7점으로 드렸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7점. 그래도 높은 편이고. 네, 뭐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될 때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네. 2주 됐는데 SBB 테크라는 기업도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혹시 참고하시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렇게 네, 4만 원. 4만 보유하신 분들은 4만 원 목표가, 네. 네. 신규 매수는 24,000원 밑에서 예, 지금 25,750원이긴 하지만은 길게 봐야죠 로봇 산업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물론 테마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은 네. 저는 이제 로봇 산업은 향후 3년, 4년간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 또 넘어가서 뭐가 또 이것도 사실 비슷한 로봇인데요.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사이맥스라는 맞아요. 종목도 있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를 오히려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이제 회사가 로체 시스템인데 네. 결국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뭐 태블릿이나 이제 노트북 쪽으로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6점을 주셨네요. 예, 6점 줬습니다. 네, 이건 낙폭과대주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게 사실 이게 보통 전날에 빠졌던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왔어 가지고 찾다 보니까 로체 시스템즈가 또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OLED 관련 이제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성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8.6세대 OLED 투자 기대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HD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물론 어제도 HD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콩콜 이슈에 대해서 OLED 투자 강점을 좀 살리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내년에는 이런 관련된
회사가 조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를 두 번째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고 목표가는 만원. 가격 전략 혹시 한번 예. 참고하신다면 목표가 만 원. 지금 뭐 계속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 그 상승 추세가 네. 아예 꺾이진 않은 상태고 물론 조금은 일시적인 조정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7,000원 이하,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러프하게. 네. 네. 시가총액 1,100억이군요. 네. 그게 크지도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주가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100억. 뭐 이익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사이맥스도 결국에는 나중에 개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 지금 계속 네,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하여튼 보자고. 혹시 저랑 같은 분한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사이맥스? 사이맥스는 그냥 저 혼자 공부합니다. 그랬어요? 네. 자, 세 번째 기업 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볼까요? 아셈스 하시겠습니다. 아셈스. 아셈스. 네, 아셈스. 뭐 하는 기업인가요? 또? 이게 친환경 접착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나이키, 아디다스 관련해서 아셈스를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이키도 뭐 친환경 관련된 이제 이런 글로벌 친환경 관련 전략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ESG 관련해서 접착제 네. 이제 화살표 점수는 4점. 네, 사전 네, 죄송합니다. 중간 이하 5점 밑으로 그래도 네, 약간. 그래도 조금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좀 낮게 준 거고 그래도 안정적인 나이키, 아디다스의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아센스의 실적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천장 시트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인가요? 네. 그래서 물론 비중은 이제 접착 소재, 신발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매출이 좀 크긴 하지만은 네. 대략 한 25% 정도는 자동차 쪽에 현기아차로 또 독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이슈나 이런 부분들, 특히 나이키 신발 그걸 이제 불태우고 그런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결국 나이키 매출이 좋아지게 되면 아센스의 실적도 같이 덩달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착제 그렇죠. 이게 왜 보통 그 도료도 그렇지만 뭐 아파트에 신규 건축 들어가면은 이제 페인트 칠해 놓으면은 그 새집 냄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코를 찌르고 이제 이게 그 케미컬 계통이나 뭐 휘발성 계통이면은 유럽 환경 규제에 다 걸리니까 네, 맞아요. 신발도 그렇죠. 많이 붙여야 되니까 밑창 같은 데를. 그래서 이제 OCA라고 하는 맞습니다. 접착제지 접착제. 네, 저착제. 예. 그래서 뭐 이영지, 무이영지가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이영지로 해서 종이 폐기물이 안 나오는 그런 영향 때문에 조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조금 시장에서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격 전략은 보유하신 분들은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는 1,300원 이하를 이하에서. 고려해보시자. 12,000원 정도 하는데 1,300원까지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하여튼 그런데 회수표 전수는 4점 줬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여기도 신규 상장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2년도. 네, 맞습니다. 이것도 2월 올해 초에 상장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네. 자, 마지막 기업 하나 또 빠르게 볼까요? 이것도 저는 로봇으로 접근하는 항상 로봇 회사인데 좋아요.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물론 반도체 제우스. 수시세정이긴 네. 하지만 사실 제가 본 거는 다관절 로봇 어, 커피숍에서 지금 이거 커피숍에서 로봇으로 로봇이 커피를 이제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아, 네네네. 물론 커피의 번화다라는 프랜차이즈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아마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월간 한 대략 한 160만 원 정도면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렌트비. 그런데 커피숍에서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은 1인당 대략 200만 최저 임금을 해도 인건비가 인건비만 좀 해도. 올라가서 네. 그죠? 일할 사람 못 구한다는 거 그죠. 매번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올해부터 꾸준하게 여기서 살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 수십 세정 이쪽에서 매출이 크긴 하지만은 작년에 매출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떨고 올해부터는 매출로 다 인식되는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지고 그건 매출은 올라가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로봇 쪽에서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이제 그 실적표는 이제 작년까지이긴 한데 올해 매출을 보면은 조용조용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우스는 내년에도 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도 참 좋다 했는데 주가는 호응을 잘 못 해주는 시장에 참 안타까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거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 거래량 오늘 7,000주예요. 네, 이게 한동안 로봇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아, 이게 다관절 로봇, 흔히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 성장이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니까 제우스는 반도체 회사 아니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다관절 로봇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네. 이게 국산화된 대부분의 이게 모듈이나 관련된 부품들이 전부 다 국산화된 20년 동안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로봇 시장이 아까 앞에 말했던 감속기 시장이 성장하고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제우스의 부분도 이미 서비스용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 조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2B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B2C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네. 게 있는데 하여튼 요즘 그 서빙용 뭐 커피숍에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 다관절 관절이 이렇게 꺾이는 네. 그런 기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렇게 가격 전략 네, 주신 거죠? 예, 32,000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실적도 이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내년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크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 22,350원이긴 합니다만은 대략 22,000원 전 저점 어느 정도 바닥선을 잡고 지지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 기업들 쭉 살펴봤고요. 시장이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고하는 공부의 시간으로 생각할게요. 네. 자, 하이투자증권이군요. 네, 강북 WM센터 네.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